황춘의 버킷리스트 여행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시작해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를 지나 우리는 드디어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폭포와 화산, 지열과 빙하, 그리고 거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나라입니다. 이번 4편은 북유럽 크루즈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틀 더 머물며 마무리한 아이슬란드 이야기입니다. 1편에서는 영국 히드로에 도착해 신비의 유적 스톤헨지를 둘러보고 사우스햄튼에서 노르위전 스타에 승선했습니다. 2편에서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골프의 고향을 친구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3편에서는 노르웨이 베르겐과 올레순에서 항구 도시의 정겨움과 피오르드의 장엄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아이슬란드로 들어갑니다. 크루즈 9일차 노르위전 스타는 아이슬란드 아쿠레이리에 도착했습니다. 프리스타일 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도착 시간은 오전 8시, 승선 마감은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7월이었지만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공기는 우리가 지나온 영국이나 노르웨이와도 또 달랐습니다. 도시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산과 바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자연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자연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쿠레이리에서는 크루즈 익스커션 Jewels of the North를 이용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북쪽의 보석 같은 장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북부의 자연은 조용하면서도 강했습니다. 넓은 들판, 거친 용암 지형, 멀리 보이는 산과 물줄기, 모든 풍경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나무보다 바위가 먼저 보이고 도시보다 하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쿠레이리 일정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 중 하나는 고다포스 폭포였습니다. 고다포스는 신들의 폭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넓게 펼쳐진 물줄기가 힘차게 떨어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폭포 앞에 서면 사람의 목소리보다 물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물보라, 차가운 바람, 끝없이 흘러가는 물줄기. 아이슬란드의 자연은 부드럽기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 속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흐베리르에 도착하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푸른 숲도 화려한 꽃도 없는 황량한 땅. 하지만 그 땅은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진흙 웅덩이는 마치 숨을 쉬듯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겉으로는 차가운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땅 속에는 뜨거운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이슬란드의 자연이 얼마나 거칠고 신비로운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디무보르길에 들어서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은 용암 바위들이 여기저기 솟아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성벽이나 탑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은 약 2300년 전 뜨거운 용암과 물이 만나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합니다. 용암 아래의 물이 증기로 변해 위로 솟아오르고 그 주변이 굳으면서 지금의 독특한 바위 기둥들이 남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자연은 참 신비로웠습니다. 폭포에서는 물의 힘을 보고 흐베리르에서는 땅속의 열기를 느꼈다면 디무보르기르에서는 용암이 남긴 시간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크루즈 10일차에는 아이슬란드 이사피오르드루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도착 시간은 오전 9시였고 마지막 텐더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 차가운 바람, 그리고 작은 항구, 이곳에서는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우리는 디냔디 폭포와 로컬 빌리지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디냔디는 아이슬란드 웨스트 피오르드 지역에서 가장 인상적인 폭포 중 하나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물줄기가 산 비탈을 따라 여러 겹으로 흘러내립니다. 마치 하얀 베일이 산 위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물소리는 더 커지고 폭포의 크기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디냔디 폭포 앞에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이곳 웨스트 피오르드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래전 화산 활동으로 쌓인 암석층을 빙하가 깎고 지나가면서 깊은 피오르드와 계단식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냔디의 물줄기는 산 비탈을 따라 여러 겹으로 흘러내립니다. 멀리서 보면 하얀 베일이 펼쳐진 것 같고 가까이 가면 자연의 힘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주변에는 낮은 풀과 이끼, 바람을 견디는 작은 식물들이 자라고 바닷가에는 여러 새들과 물범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디냔디는 단순한 폭포가 아니라 아이슬란드의 땅과 물 그리고 생명이 함께 숨쉬는 장소였습니다. 디냔디 폭포를 본 후 우리는 웨스트 피오르드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건물 벽에 그려진 아이슬란드 지도와 배 그림은 이곳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거친 자연 속에서도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배를 고치며 삶을 이어왔습니다. 폭포가 아이슬란드 자연의 힘을 보여주었다면 이 작은 어촌 마을은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었습니다. 노르위전 스타는 드디어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번 크루즈 여정의 마지막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이캬비크에 도착한 후 우리는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Go Green on the Golden Circle 익스커션에 참여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와서 꼭 보고 싶었던 대표적인 자연 코스를 크루즈 마지막 일정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골든서클 투어에서는 아이슬란드의 자연뿐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지열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도 견학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과 증기가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 뜨거운 물은 각 가정으로 공급되어 난방과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지열 에너지는 전기 생산에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슬란드 전력의 상당 부분은 수력 발전으로 공급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화산과 물, 뜨거운 땅과 차가운 강, 아이슬란드는 거친 자연을 이겨내는 나라가 아니라 그 자연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든서클을 이동하면서 보이는 아이슬란드의 풍경은 우리가 지나온 다른 나라들과는 또 달랐습니다. 울창한 숲보다 넓게 펼쳐진 대지와 검은 바위,
그리고 하늘과 바람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골든서클 투어 중 점심시간에는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들렀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겨울이 되면 낮 시간이 2-3시간 정도로 아주 짧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풍부한 지열 에너지와 전기를 이용해 비닐하우스 안에서 토마토와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차갑고 거친 자연이지만 안으로 들어오니 따뜻한 조명과 초록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잘 익은 토마토로 만든 수프와 현지 재료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점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아이슬란드가 자연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골든서클 투어 중 우리는 굴포스 폭포를 방문했습니다. 굴포스는 황금 폭포라는 뜻을 가진 아이슬란드의 대표적인 폭포입니다. 넓은 강물이 여러 단의 바위층을 따라 힘차게 떨어지고 그 물줄기는 깊은 협곡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물소리는 더 커지고 차가운 물보라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앞에 선이 아이슬란드 자연의 힘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굴포스는 단순한 폭포가 아니라 아이슬란드의 거친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 골든서클의 대표 명소인 싱벨리르 국립공원입니다. 싱벨리르는 아이슬란드의 오래된 의회 알싱이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는 정치와 법, 민족의 뿌리가 담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동시에 이곳은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갈라지는 지질학적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 속의 깊은 바위 협곡과 절벽은 지구가 지금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싱벨리르는 아이슬란드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지구의 시간이 함께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땅속의 열기가 밖으로 올라오고 어느 곳에서는 물이 힘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마치 살아있는 땅 같았습니다. 조용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지열과 화산의 힘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곳이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여행지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Go Green on the Circle을 마지막으로 크루즈 여행도 이제 마지막 밤을 맞았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크루즈 일정도 이제 각자의 일정에 따라 마무리될 시간이었습니다. (7월 22일) 아침 우리는 레이캬비크에서 노르위전 스타를 하선했습니다.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시작한 크루즈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크루즈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친구들은 각자의 비행기 시간과 개인 사정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식사했던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친구들과의 크루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 부부는 아이슬란드에 이틀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조용하게 우리만의 속도로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선 후 첫날은 레이캬비크 시내를 천천히 둘러보며 보냈습니다. 레이캬비크는 아이슬란드의 수도이지만 다른 나라의 큰 수도들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하기보다 작고 차분한 도시였습니다. 낮은 건물들, 차가운 공기, 멀리 보이는 바다와 산.
긴 크루즈 여정 뒤에 만난 레이캬비크는 우리에게 쉬어가는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것을 보려고 서두르기보다 그동안의 여행을 돌아보고 마지막 일정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블루 라군이었습니다. 자료에는 블루 라군을 Water of Wonder, 신비로운 물의 세계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블루 라군은 화산 지형과 지열이 만들어낸 특별한 온천입니다. 검은 용암 바위 사이로 푸른 빛을 띠는 따뜻한 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거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곳. 이번 버킷리스트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블루 라군은 아주 잘 어울리는 장소였습니다. 블루 라군에 들어서자 풍경부터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검은 용암 바위, 하얀 김, 그리고 푸른빛 온천수. 차가운 아이슬란드 공기 속에서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니 긴 여행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러 나라를 지나온 긴 여정이었습니다. 공항, 버스, 크루즈, 텐더, 페리, 그리고 수많은 길들.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만난 블루 라군은 마치 조용한 쉼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블루 라군에서는 라바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바 레스토랑은 오래된 용암 바위 안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현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에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점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자연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시간, 그 점심은 이번 여행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식사였습니다. 여행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의 공기와 물, 그리고 맛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황치훈의 버킷리스트 북유럽 크루즈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국 스톤헨지에서 시작된 첫걸음,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추억, 노르웨이 베르겐과 피오르드에서 느낀 자연의 감동, 그리고 마침내 아이슬란드에서 만난 폭포와 블루 라군. 각 나라마다 다른 풍경이 있었고 각 도시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 속에서 가장 크게 남은 것은 감사였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시간, 그 시간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치훈의 버킷리스트 여행 아이슬란드 편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